딱 한 분만 제가 인쇄를 해드린 거로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합니다. 세 가지가 높고 한 가지가 낮고 뭐냐면 고령화 그리고 세금이 되게 많아지는 고세금, 물가가 되게 또 높아져요. 고물가. 그런데 성장은 또 낮아. 저성장. 3 정도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사 하시는 이제 그때부터가 말 그대로 인별 편차가 나오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것으로 뭐 무주, 진안, 장수 어디 저쪽 산골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100세 넘게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오래 사시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게 더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6명 4050 세대 우리 같은 세대죠. 10명 중에 6명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노후 준비 제대로 돼 있는 거는 진짜 거의 연금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되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제 이런 분들만 거의 해당이 되는 거겠죠. 해야 되는 시대 이렇습니다. 건보료 부담 어마어마하죠. 그냥 월급쟁이 할 때는 잘 체감을 못하게 되는데 이거에 만약에 이제 지방가입자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확 크게 봄에 체감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자 요거는 건보료 산출 소득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됩니다. 연금이 뭐예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세제 비적격 상품들이죠.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삼성연금도 그렇고 요 상품 하이브리드 연금도 사적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쪽 건보료 산출하는데 제외가 될 수 있다 비롯하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후 현실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죠. 아까 보니까 5060 같은 경우 는 이런 시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제 보험회사 누가 봐도 올해 판매될 상품은 아니고요. 자, 주보험 플러스 제도성 특약입니다. 자, 주보험에서 이건 하이브리드 연금보험이니까 연금이 있겠네. 거기에 대한 보장계약이 조금 들어갑니다. 보장계약 정말 조금 들어갑니다. 80% 이상 재해장의 80%에서 100%까지 됐을 때 일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해장애로 장애율 80% 나오려면은 굉장히 많이 다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보험료로 따지면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자 그리고 적용 이율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이율 구조를 탑재해놨다. 이게 뭐냐면 가입 후 5년 이내와 이후가 틀리죠. 5년 이내는 연봉이 4.8% 확정으로 줍니다. 확정으로. 그리고 5년이 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공시 이율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공시 이율로. 여기 깨알같이 만약에 합산 재해장애 80% 이상에서 100% 이하 요거 됐었을 때 기본보험료의 20%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 기본보험료의 20%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억 일시납 가입했으면 2천만 원이겠죠? 2천만 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을 곱한 거 이게 연금 개시 전 보장을 받는 금액입니다. 이럴 개시 후 이때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 플러스형, 체증연금형, 상속형 보장, 사망보장형, 그다음에 조기집중연금형 이런 것들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다가 점점 그 금액을 나중에 더 많이 받게 하는 이런 설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 나름이고요. 상속연금형은 그냥 내가 이자 정도만 받다가 나머지 통째로 다 가족들, 배우자나 자녀한테 물려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속연금형, 사망보장형은 상속연금형 이자를 더 줄이면서 예를 들어 사망했었을 때 그 얼마를 더 얹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선택은 거의 많이 안 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자, 조기집중연금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젊었을 때 예를 들어 좀 소비를 많이 할 거잖아요. 나이 들면은 뭐 외출도 덜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많이 타는 형태로 그러니까 체증연금형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기에 많이 타고 나중에 적게 타는 개념. 플러스형으로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돈을 빼고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인형하고 이제 부부형까지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이 살아남으면 더 많이 받는 거 이것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금액을 조금 줄이면서 일종의 보험으로 또 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보험료의 10%에다가 사망 시점 연금계약 적립액 그러니까 기본보험이 1억 주보험 가입했으면 일시납으로 1,000만 원 플러스 그때 당시에 연금계약 적립액을 주는 거죠. 요거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 형태 변경 자 요거는 연금 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변경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등록시험 대비과정 때 다 배웠죠. 연금 일단 타기 시작하면
형태를 바꿀 수가 없다, 뭐 해약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다 아실 겁니다. 살다가 예를 들어 이제 뭐 부병을 선택을 해놨는데 중간에 이혼하든지 하게 되면은 다시 그거를 뭐 삭제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 이내 연금액 선지급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형태가 좀 몇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종신연금형, 체증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 얘네들 이렇게 해놨으면은 선지급을 땡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돈이 이제 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집을 뭐 이사를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좀 목돈이 필요할 때 땡겨서 그냥 선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거의 많이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제 뭐 돈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 연금을 타면은 뭔가 소비를 할 것 같아. 그러면 일시 중지를 해놓게 되면 이 복리로 계속 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많이 선택은 안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돈이 넘쳐가지고 일시 이건 안 받고 그냥 계속 불려나가겠다 할 때는 일시 중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였죠? 자, 유지 보너스. 자, 요거는 5년 시점하고 10년 시점에 적립액에 얹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급해드리는 게 아니고 적립액에 얹어주는 거예요. 또 신문기사에 보니까 이상했을 때 5년 차에 4%, 그 다음에 10년 차에 5%를 적립액에 얹어줍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6개월 이후부터 중도 인출 가능하다. 장기요양연금 전환특약하고 CI 연금 전환,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받는 연금액을 조금 줄여서 보험을 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보험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승계 피보험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이제 승계를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고는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한테만 줄 수 있는 거니까 이 피보험자 변경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법인명의에. 그래서 계약 승계 특약은 배우자나 자녀한테 이제 넘겨줄 수가 있는데 요 상품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공시이율 상품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 요거는 뭐냐면 법인명의 계약에 한해서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입을 해놨는데 자녀한테 이제 이거를 준다고 하면은 자녀가 이걸 예를 들어 받아가지고 이게 복리로 불이되는 거잖아요. 복리가 불이되려면 보통 10년이 넘어서 15년 이후부터 그래프가 이제 이 환급률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니까 자녀로 바꿔줄 수도 있다. 이는 4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입 한도는 일단 이잖아요. 자, 환급률입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이렇게 쭉 뽑아봤거든요. 요거대로 나오더라고요. 요거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100.3% 딱 찍히고요. 보니까 상품 설명서 보니까 5년 차에 저는 1억 설계를 했으니까 121.9% 딱 찍혀 있고요. 상품 설명서 발행 차에 145. 자, 10년 차 되면 그러면 1억을 가입해 놨으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억 4,5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년 차에는 192% 환급률이 나오더라. 상품보다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5년이 초과된 거는 일단 공시율 3% 가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요거 보면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최저 보증이율 그 다음에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명드릴 때는 나와 있는 우리 회사에 연으로 5년간 적용을 하고 이후에는 공시율 적용한다. 그리고 5년차, 10년차 유지 보너스가 있는데 일시납 금액 1억 이상일 때가 율이 확 높더라. 그래서 요거는 고객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적립을 시켜주는 거죠. 연금 지급 형태 아까 굉장히 많았었죠. 한 7, 8가지 됐었던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노후자금 배분 활용이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 자, 그래서 일단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그러면 한도는 일시납은 1억, 그 다음에 월납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연금으로만 받고 중도인출이나 이런 거 안 건드리고 하게 되면은 그 비과세 한도가 확 올라간다. 이 정도.